진짜 중요한 내용은 안 해도 됩니다. 약은 이제 한 텀을 넘어갔습니다. 다른 사람은 1개월로 평가하고 그냥 사기죠, 사기. 12월 16일. 보통 유효기간 한 2년 정도 주네요, 2년. 수술 적응증에 대해서는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. 요추 몇 번에 디스크가 있네요. 아니면 요추 몇 번에 협착증이 있네요.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. 그 다음 단계는 뭐냐? 수술해야 됩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 수술 안 해도 됩니다. 모든 수술에는 수술 적응증 하는 내용이 있어요. 수술 적응증이란 뭐냐? 수술은 두 가지가 있어요. 완벽한 장애 상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겠죠. 디스크나 협착증의 특히 디스크 같은 경우에 척추 쇼크라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무슨 얘기냐? 탈출증으로 인해서 신경의 쇼크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. 그러면 대표적인 증상이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죠. 똥오줌. 내가 정말 허리가 안 좋고 다리가 땡겼었는데, 다리가 땡기는 거는 신경 증상이에요. 땡겼었는데 갑자기 내가 똥 누르는 것도 모르겠고 오줌 누르는 것도 모르겠다. 경우에 따라서는 오줌을 쌌는데 모르겠다. 이때는 빨리 수술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하지마비로 진행되고 평생 똥오줌을 못 가릴 수가 있다. 자, 그러면 내가 다리에 힘이 없어진다, 발가락이 잘 안 올라간다,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니면 다리가 많이 당기는데 이걸 수술해야 되나요? 이건 의사한테 물어야 될 게 아니고 본인한테 물어야 돼요. 이렇게 내가 견딜 수 있으면 그냥 견디는 겁니다. 내가 견딜 수 없으면 수술을 하는 거죠. 일반적으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90% 이상이 자연 회복이 됩니다. 치유 아니고 회복이에요. 회복이라 하는 거는 내가 견딜만하게 살만하게 된다, 이런 얘기죠. 그렇다고 한번 튀어나왔던 게 다시 들어가거나 그렇진 않아요. 그러면 수술을 하면 이게 깨끗해지냐? 그것도 아니죠. 증상을 없애는 거죠. 그래서 허리 수술에 있어서 언제 수술하냐? 한 개만 외우죠. 똥오줌을 못 가릴 경우. 자, 그 외에는 어떻게? 내가 견딜 수 있으면 견디는 거고, 못 견디면 수술한다. 일반적으로는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뭐 보행이 20m, 30m가 안 된다. 그러면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권유는 합니다, 수술을. 그 다음에 엑스레이가 굉장히 안 좋은데 증상이 계속 악화될 것 같다. 그러면 뭐 미리 선제적으로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모든 투자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? 본인한테 있죠. 그거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, 진짜 중요한 내용은 내가 견딜 수 있냐, 못 견디냐. 언제 수술 안 한다고? 똥오줌을 못 가릴 때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오늘은 12월 17일. 약은 이제 한 텀을 넘어갔습니다. 불임 연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우리 편집자가 다 잘랐어요. 오늘 보니까 노가다 김씨 유튜브가 그에 대해서 아주 얘기를 잘하더라고요. 사실 근데 그 미국 이천에 연구비 같은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에 뭐 한의사뿐만 아니라 좀비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그야말로 공무원, 교수, 기업이 짝짝꿍이 돼서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지금 그 연구 자체가 제가 저번에 얘기해서 또다시 열받기는 싫어서 뭐 자세한 얘기는 노가다 김씨에서 보시고, 소재 자체가 완전히 다 틀렸어요. 그러니까 1개월 단위로 측정을 할 거냐, 아니면 뭐 1년 단위로 측정을 할 거냐, 이제 그렇게 그 데이터를 볼 때 다른 사람은 1개월로 평가하고 지는 1년 동안 평가했는 걸 갖다가 둘을 동시에 비교하면 그거는 그냥 사기죠, 사기. 12월 18일 어떤 다이얼부터 막수.
이걸 딱 끝내고 몸무게를 잴 텐데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. 뒷좌석 110kg. 내가 당뇨다, 고혈압이다 이럴 경우에 매일매일 물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120에 80이어야 되는데 뭐 130에 90이 나왔다, 아니면 뭐 좀 극단적인 예로 말을 너무 많이 141에 100이다, 그게 뭐 한 번 나왔다,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뭐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하시게 되면 사는 게 너무 피곤하죠. 의사적 입장에서는 숫자를 맞추려고 하는 게 맞는데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것도 너무 힘들지 않을까. 오늘 좀 뜬금없이 전라북도 정읍에서 동학농민운동을 했던 유공자에게 돈 10만원씩을 주겠다. 그냥 돈을 주고 싶으면 그냥 주면 어떨까요? 이 사람들이 준다고 했는 이유가 농민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개혁하고자 했고 그 정신이 의병활동과 3.1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. 정말 제발 좀 우리나라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좀 적당히 하는 게 진짜 적당히가 없는 것 같아요. 적당히가. 실제로 동학농민운동은 뭐 있었지, 뭐 있었는데 그분들 결국 나중에 일진에 됐잖아요. 친일 한일 합방하자고. 이 양반들이 결국 한일 합방하자고 운동했는 사람인데 그러면 친일파한테 돈 1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? 동학농민운동 하셨던 분들이 결국 일진회가 됐고 그 일진회가 한일 합방을 주도를 했는데 그럼 친일파한테 돈을 주자. 왜 뜬금없이 동학농민운동을 갖고 이 의학방송에서 이런 소리를 하냐. 동학농민운동의 대장 최재우 씨가 자기금지, 원희대강, 시천주, 조화정, 영세불망, 만사지를 소리내어 말하고 그 뜻을 깨달아 실천하면 오랫동안 죽지 않는다 하는 장생주를 읊었어요. 이거 읊으시면 오래 사신답니다. 그 맹물에 태워서 마시면 안 죽는다. 다 죽었어요 옛날에. 그래가 싸워 나갔다가. 그냥 사이비 종교입니다. 제발 좀 그냥 좀 적당히 갑시다. 적당히. 만약에 주민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싶다 그러면 영농자금 아니면 뭐 고향을 이 정읍에서 30년 50년 이상 산 분에게 고향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그냥 돈 10만원씩 주겠다. 차라리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. 오늘은 12월 19일 다음 주 중으로 끝날 것 같아요. 해방입니다. 맛집 투어로 갑시다. 맛집 투어를 끝날 때 되니까 아픈 것 같았고. 자, 요새 의료계 쪽에 이슈가 하나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. 다른 사람이 수술하는 게 있는 거였고 혹시나 의료사고의 증거를 먹을 수 있다. 제가 봤을 때는 뭐 해도 된다고 봅니다. 해도 되는데 뭐 수술방에 뭐 처음에 수술하는 장면은 사실 뭐 짜들 볼 것도 없어요. 볼 것도 없고 그냥 전부 녹색 천에 수술하는 모양이 다 하고 뭐 망치질, 우리 같으면 망치질이나 뭐 톱질 하는 거 뭐 그런 게 다예요. 아니면 뭐 복막염 외과 수술 같은 경우에 복막염 수술하면 뭐 창자 꺼내서 뭐 물에 씻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적응 잘 안 되실 거예요. 그런 거 안 보셔도 돼요.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조만간에 민식이법도 빨리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. 그런 거 이게 없어지겠어요. 서울전 앞에서 사고가 그렇게 안 되는 거죠.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분풀이로 아니면 감시를 이런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이상해져서 마치 화풀이를 대상을 찾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막을 수 없는 일을 뭐 보복을 위해서 아니면 증거 수집을 위해서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총선이 4월 15일 있는데 그 제발 국회의원 중에 법을 안 만들겠다고 얘기 아니면 있는 법만 없애겠다고 얘기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난 꼭 찍어주고 싶어. 전 국민이 숨만 쉬어도 이 범죄자를 만들어 놔놓고 저가 봐줄 수 있으면 봐주고 봐주기 싫으면 안 봐주는 이런 이상한 시스템을 만들지 마. 내가 봤을 때 이거 6.25 탈레반이야 이거는. 내가 봤을 때는. 오늘은 12월 20일입니다. 12월 20일.
8천까지인 것 같아요. 근친끼리는 결혼을 못 하게 돼 있죠. 그러면 유전병의 가능성이 증가된다. 옛날에는 유럽의 왕족이나 저쪽에는 전부 다 자기 사촌 이내로 결혼했어요.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전적으로 좋지 않다. 그게 이제 유전학적 다양성 하는 건데, 유전학적 다양성을 그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전학적 다양성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토탈적 새로운 유전학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. 진짜 뭐 강제로 뭐 사촌 이내, 팔촌 이내 뭐 동성 동거는 결혼을 못 한다. 쓸데없는 규제가 아닐까. 그 와중에 뭐 나쁜 병이 있다면 그거 안 하고도 나오잖아요.